감사합니다. 제가 얘기 드릴 건 앞에 두 분 연자랑 겹칠 내용이지만 서전의 비유로서 서전이 OP 리스크가 얼마큼 되나 이런 거에 중점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오틱 밸브 디지즈, 마이트럴 밸브 디지즈, 트라이스 밸브 리거테이션을 여기 포함시켰습니다. 에오틱 스테노시스 2008년도에 로마린다에서 LV 이젝션 프랙션이 35% 이하인 환자 193명 비교해 봤는데 에오틱 밸브가 0.8 이하입니다. 상당히 심한 거고 이젝션 프랙션 35% 전체에서 서저리가 낮다. 앞에서 다 얘기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젝션 프랙션 20% 이하인 군에서도 ABR 그룹이 시그니칸트 베터 서바이벌이다. 그리고 30일 모탈리티가 9%예요. 30일 포스트오피. 인디펜드 프리딕터 레이트 서바이벌이 ABR 안 하거나 에이지, 로우 이젝션 프랙션, 레날 페일리어였습니다. 이 스타디에서 특히 또 로우 그레디언트 있는 환자, 이젝션 프랙션 낮으면서 그레디언트가 30 이하에 있는 환자군에서도 서저리가 좋았는데 비록 그 ABR 군에서 얼리 모탈리티가 20%로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ABR 군이 서바이벌 베니핏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스타디에서 로프로 로그랜스 AS 환자를 유로피안 멀티센터 스타디 해가지고 콘트랙탈 리저브가 없는 환자만 81명에서 비교를 했는데 토탈 파퓰레이션에서도 서저리가 첫 번의 커브는 서저리가 당연히 모탈리티가 생기고 그래서 나쁘지만 롱텀으로 보면 토탈 파퓰레이션 좋고 매치 해가지고 봐더라도 그 서바이벌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퍼라티브 모탈리티가 22% 그리고 오퍼라티브 인디펜던트 리스크 팩터가 캐비지랑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20 이하입니다. 다른 스타디에서 요새 많이 나오는 것이 모더레이트 AS 환자의 LV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에서 서저리가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최근에 발표 나온 거 있고 또 메오에서 오재건 선생님 발표한 것도 있는데 듀크에서 20년 데이터 1,6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비어 AS에서 LV 디스펑션 있으면 당연히 뭐 서저리 도움 되는 것 당연한데 모더레이트 AS 환자에서도 LV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는 서저리가 도움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ACC 가이드라인에 보면 밸브 디지즈의 프로히비트 서지컬 외과 입장에서요. 프리딕티드 리스크 오브 데스나 메이저 모빌리티가 50% 이상 1년에서 그리고 프레일리티 있고 메이저 오르간의 3 오르간 이상에서 디스펑션이 있거나 또 스페시픽한 프로시저 스페시픽 임페디먼트가 있을 때 근데 포스 에울타 카시케이션, 라디에이션 뭐 코로나리가 관련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 타비 프레시가 3천만 원 이상 드니까 많은 환자가 수술 이렇게 못할 것 같다 하이리스크에서 타비를 보내더라도 사실 반 이상이 그 타비를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쪽에 더 인천에 와서는 더 삼성병원 데이터에서 보면 그 시비어 샌딩 에울타 카시케이션 있는 환자 같이 갈고 어레스트 한 환자들 32명의 데이터를 보면 얼리 모탈리티가 없었고 얼리 결과가 좋았는데 매칭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 매칭한 결과에서도 롱텀 서바이벌이 비교적 좋았습니다. A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 2021년 ESC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시비어 AR 환자고 Surgery is recommended in symptomatic patient regardless LV function입니다. LV 펑션 상관없이 수술하라. 그래서 이 시비어 AR이고 LV 펑션이 마크들이 디프레스 된 환자의 ABR 아웃컴을 메이오 클리닉에서 20년 전에 보니까 450명 환자고 환자 캐릭터가 나이가 좀 젊어요. 58세. 이게 뭐 80몇 세 있는 환자, 시비어 AR 이젝션 프랙션 환자 뭐 다 똑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APB 23%, 크레아틴 1.1 낮고, 캐비지 인스턴스 낮고, 이 이젝션 프랙션 35% 이하의 그룹이 모탈리티가 14%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젝션 프랙션이 AR에서 낮으면 낮을수록 모탈리티 서바이벌 낮아지는데 그래도 이 서바이벌이 수술하고 나서 회복된 사람은 이젝션 프랙션 좋아지고 레이터의 하트 펠리어 없이 잘 지낸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에서 AR이랑 LV 디스펑션 35% 이하 로마린다 그룹에서 ABR이랑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비교를 해서 봤는데 이젝션 프랙션 35% 이하 전체 그룹에서 메디컬 서저리가 도움이 되고 이젝션 프랙션 20% 이하 상당히 낮습니다. 20% 이하에서도 서저리가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 ABR 그룹의 민 에이지가 57, 25%고 레날 디스펑션 별로 없고 APB 인시던트 28%입니다. 결국 뭐 프로펜 스코어 어드저스 하더라도 하여튼 ABR이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뭐 일부는 셀렉션하는 환자들입니다. 최근에 나온 그 외과 논문에서 보면 마크드 리듀스 LV 펑션의 AR 환자의 이젝션 프랙션 35% 이하가 컨트롤 인디케이션 아니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 평균 에이지가 67, 이젝션 프랙션 30%, 크로닉 레나 펠리오 5%, APB 인스 5% 상당히 낮아요. 콘컴트 캐비지 8%. 근데 프리비스 오퍼레이션은 35%인데 이 군에서 모탈리티는 없었고 레이트 서바이벌의 다른 하이어 그 이젝션 프랙션 그룹이랑 레이트 서바이벌이 차이가 없었는데 이렇게 마크트 리듀스 LV 이젝션 그룹에서는 어드밴스 에이지나 레날 디스펑션, 프리오퍼레이티브 에트리얼 피브레이션 이런 걸 잘 피하면 아웃컴이 아주 롱텀 얼리 아웃컴 레이트 아웃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의 시비어 디제너티브 MR은 마이트랄 밸브 리페어 버스랑 MBR에 비교한 20년 데이터가 멀티센터에 발표된 걸 보면 당연히 마이트랄 밸브 리페어가 좋죠. 오버all 서바이벌 파퓰레이션에도 좋고 매치해도 좋고 환자의 나이가 75세 이상이더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차이가 없지만 환자가 레이트 서바이벌 할 때는 시그니칸트하게 그 MR 리페어 환자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헬스 시스템의 스티브 볼링이라고 서전이 있어가지고 레스티튜 카디오마이페 그 마이트라 애널플라시를 적절히 했던 그룹이 있는데 그 이후에 내과랑 이게 저 논문을 같이 썼는데 레스티튜 마이트라 애널플라시가 베니핏 서지컬 베니핏 그 저기 서바이벌 베니핏인자 를 보고를 조사해 봤습니다. 182명 이젝션 프랙션 30%야. 옛날에는 30% 이하면 수술 안 하는 걸로 아까 심정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최근에 달라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MR 리페어랑 메디컬 서라피를 비교를 했는데 민 이젝션 프랙션이 23%, 굉장히 낮습니다. 오퍼레이션 100% 마이트럴 밸브 리페어, 30데이 모탈리 4.8%. 매칭을 하고 그렇게 보니까 서저리 한 거랑 메디컬 트리트먼트랑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파퓰레이션 코로나리가 디지즈가 없는 파퓰레이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서바이벌 베니핏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비어 LV 디스펑션 환자에서요. 그 이후에 이스케믹 MR에 대해서 그 서지컬 트리트먼트 2이어 아웃컴을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RCT 멀티센터를 250명이 인클루전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이스케믹 시비어 MR에서 마이트럴 밸브 리페어랑 MVR을 비교를 한 겁니다. 랜더마이즈 스타디. 그래서 1년 팔로우한 거 보고됐다가 2년 팔로우한 거 보고 보면 2년 팔로우에 아웃컴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배요. 차이가. 근데 나중에 2년 중간중간 팔로우 하니까 MR 리페어 그룹에서 MR 리커런스 레이트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카디오바스쿨러 이벤트가 많이 증가하는 걸로 나왔고 리어드미션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시점에는 MR 리커런스가 마이트럴 밸브 리페어의 59%, MVR 그룹의 4%로 해서 굉장히 MVR이 듀러블한 프로시저다 이렇게 RCT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20년 ACC 가이드라인이 코로나 디지즈가 있고 크로닉 시비어 MR인데 이것이 LVC3 디스펑션이랑 연관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코다 스페어링 마이트럴 밸브 리플레이스먼트가 may be reasonable to choose라고 그랬어요. over downside angioplasty repair. 가이드라인이 바뀐 거죠. 유로피아는 아직 바뀐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작년에 나온 걸로 마이트럴 밸브 서저리랑 마이트럴 클리어 앞에 연자분이 얘기를 했는데 저 외과에 나온 건 비교한 겁니다. 마이트럴 클립이랑 메디컬 트리트먼트는 많은 경우 좋다고 나와 있지만 서저리랑 비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LV 디스펑이 심한 경우 독일의 사나 하트 센터에서 펑셔널 MR입니다. 이스케믹이 52%, 카디오마이페지 48%, 이젝션 프랙션 30% 이만 환자 132명이라서 40몇 명은 이전 서지컬. 그다음에 이거는 포크스탠드 프로시저 85명인데 미네지 70이었고 크로닉 디즈 MBR이 73%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엔드 스테이지 세컨더리 MR에서 MBR을 한 하이 퍼센트인 게 중요할 거로 생각되는데 오퍼라티브 못하니까 매칭하고 13%입니다. 그래서 매칭이나 매칭하기 전이나 후에서 서지컬 그룹이 더 롱텀으로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이트럴 클립 서러피가 처음에는 로우 페리오퍼라트 컴플리케이션이나 모탈리티가 서지컬 MBR보다 좋지만 이 서지컬 MBR 페리오퍼라트 스테이지를 서바이벌 하는 환자에서는 레이디얼 MR이 좋고 리어드미션 좋고 적고 그리고 1-3-year 팔로업에서 카디악 모탈리티가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센터의 데이터입니다. MS는 논문이 많지 않은데 오래된 논문입니다. 20년 전에 MS로 LV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에서 MBR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 했는데 MGH 보스턴에서 나온 거 메인이 MS 환자고 팔로업이 좀 긴데 수술 직후에 MS랑 모더레이트 리듀스 LV 이젝션 프랙션이 있는 사람이 수술 후에 하트 페일리에 빠질 확률은 많고 케어가 좀 어렵지만 오버all 모탈리티 롱텀 서바이벌은 이젝션 프랙션이 정상인 그룹이랑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MS는 풀마 합세 인증이 중요해서 그게 RV 펑션이랑도 관련될 텐데 또 한 연자분은 얘기를 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MS로 수술 받은 환자의 풀마 합세 인증이 같이 있는 게 얼리랑 레이트 아웃컴이 어떻게 되나를 비교한 게 발표된 게 있어서 집어넣었어요. 미시간 헬스 시스템 거기서 하고 300명의 환자고 128명이 시비어 풀마 합세 인증인데 시스톨 풀마 디프레시가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OP 모탈리티가 이런 12여 그룹에서 9% 상당히 높죠. 9%면. 그래서 롱텀 서바이벌이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마이트럴 밸브 서저리가 비교적 잘 할 수 있지만 롱텀 서바이벌이 모더레이트 12여 풀마합돼 있는 그룹에서 시그니칸트하게 워스하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R을 여기 포함시키면 벤트가 펑션에 대해서 잘 얘기되어 있는 게 이렇게 앞에 ARAS만큼 잘 되어 있지는 않고 그런데 이 TR이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LV, RV 디스펑션이 베리어블 디그리의 어떤 어소시에이트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어넣습니다. 내셔널 인페이션 샘플 데이터를 10년 정도 모아가지고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트 트라이스 밸브 서저리인데 5,000명의 트라이스 밸브 서저리 환자입니다. 미네이지 62세고 APB 50%. 스테노토미 한 개 12%, TBR이 60%, 밸브 관계, 하스피탈 모텔이 8%. 이 시리얼하게 보면 사실 이거 TBR 잘 안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아이솔레이트 트라이스 이 60%인데 이 스타딕 피리어드 계속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TBR이 다 밸브 리페어하면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베리에이트 리스크 팩터를 하스피탈 모탈리티에 대한 리스크를 했는데 코아귤로패시, 그러니까 라이트 하트 페일리 심하거나 엔드 스테이지 레널 디지즈, 나이가 60세 이상 TBR이 지적되었습니다. 아이솔레이트 트라이스밸브의 에티올로지 임팩트가 어떻게 롱텀이랑 관련되는지 프렌치 멀티센터 스터디를 보니까 펑셔널이랑 오르간이 반반 정도 되고 나이가 60, APB 39%,
펑셔널 크라스 3-2가 47%, TBR도 한 57%, 모탈리티 10%입니다. 펑셔널이 14%고 오르가닉이 6%를 해서 이걸 보면 펑셔널이 TR이 세컨다리로 레프트 사이드 밸브 서저리 해서 펑셔널 되거나 프라이머리 펑셔널 되는 거 AP 빌레이트 뭐나 다른 거나 이것이 프라이머리하게 오르가닉하게 트라시 밸브에 문제되는 것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트라시 밸브 인터벤션을 일찍 좀 더 디지가 악화되기 전에 하는 게 좋겠다. 특히 펑셔널 TR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 나온 트라이스 아이솔레이트 트라시 밸브 서저리의 아웃컴을 비교한 텍사스의 한 하스피탈이 95명인데 환자 셀렉션의 APB 43% 비교적 인수는 작고 토탈 빌리루빈이 0.9에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오퍼라이트 리페어는 트라시 밸브 리페어가 70위, 오퍼라이트 모탈리티 3.2%입니다. 그 사람들의 결론은 케어풀 셀렉션을 하면 모탈리티랑 롱텀이 좋은데 그게 오퍼라티브 인 하스피탈 어드미션해서 케어를 잘하고 그 사람들은 프리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 서지컬 모탈리티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논문을 보면 아이솔레 시비어 TR에 대해서 서저리랑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비교한 게 MGH에서 2년 전에 나왔는데 3,000명의 환자 메디컬이랑 서저리 비교해서 했는데 인타이 코르트에서는 서저리가 좋은 것처럼 돼 있지만 매칭을 해보니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이솔레이트 트라시 밸브 서저리가 도움이 롱텀에 안 된다. 네거티브 리절트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또 아이솔레이트 트라시 밸브의 얼리 아웃컴을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트라시 밸브의 심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모탈리티가 높으니까 이게 자꾸 회피하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네이션와이드 리어드미션 데이터베이스를 2년 거를 사용해서 1,500명을 보니까 미네이지 55%, 하스피탈 모탈리티 8%입니다. 8.7. 그래서 얼리 모탈리티 리스크 팩터가 에이지,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레이트 리퍼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레이트 리퍼럴, such as non-elective admission, acute decompensated heart failure, advanced liver disease가 strongest risk factor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 삼성 메디컬 센터에서 경험을 보면 트라이스 밸브 리프레스랑 리프레스먼트를 시비어 TR 환자에서 몇 년 전에 보고를 했는데 360명의 시비어 TR이고 리페어가 73%, 미네이지 58, APB 85%인데 얼리 모탈리티가 양굴해서 3%, 3.4% 이렇게 됐고 얼리 모탈리티랑 관계되는 인디펜던트 리스크 팩터가 펑셔널 클래스, 토탈 빌리루빈, 하이 CVP, 그다음에 레이트 모탈리티는 에이지, LV 이젝션 프랙션, 로우 이젝션 프랙션,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12하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삼성병원 데이터를 조금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100명 이상 메카니컬 한 환자를 보니까 롱텀 서바이벌이 15년이 86% 양분해서 78인데 인디펜던트 리스크 팩터가 오버올 서바이 에이지, LV 이젝션 40%, CVP가 20%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너럴한 거를 2020년 뉴욕 스테이트의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가 나왔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미스한 게 이제 카시케이션, 리버 펑션, 프레일티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리듀스 마크트리 리듀스 LV 펑션이 환자에서 하이 얼리 모탈리티가 예상되지만 밸브 서저리가 AS, AR, MR 환자에서는 서바이벌 베니핏이 있겠다. 그리고 트라이스 밸브 서저리는 얼리 레퍼럴, 프리오퍼라지 스테빌레이션, 어그레시브한 인트라오퍼럴, 울트라 필터링이 도움되겠다. 그리고 당연히 트란스카테터 밸브로지가 베리 파퓰러하고 인포드 롤이 앞으로 예상되는데 AS랑 MR에서는 중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